총리님, 국민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맡기시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에 사의를 표명하셨죠.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사의까지 표명하신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국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좀 더 잘 할 수 있었고 해야 되는데 충분치 못했다 하는 그런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님께 고언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선거 이후에 바로 몇 가지 그런 그 대통령으로서의 소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벌써 5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23%입니다. 총선 직후 이루어진 여론조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모두 총선에서 심판 받아놓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는 곡소리가 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총리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1분기에 그 전기에 비해서 1.3% 예상 외로 성장을 한 그런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를 보였죠. 그러나 상반기 성장은 전년 동기비에 비해서 2.8%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높은 성장이고 현재 올해의 성장 전망은 네, 알겠습니다. 국민 GDP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조 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에 2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0.2% 2분기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역성장, 뚜렷한 위기도 없는데 역성장은 처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년 동기비에 비해서는 2.8%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IMF에서 이야기하고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2.5% 내지 2.6% 성장의 트렌드는 저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상저하고 운운하다가 1.4%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주요 경제기관들이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2.4%, KDI가 2.5%, 지난해 폭망 성적표를 받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대의 저성장률을 보입니다. 총리님께서도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충분치는 않지만 특히 우리의 민생, 일부 그 사회적 약자층에는 분명히 고금리 이런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저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있느냐, 앞으로 괜찮은 추세를 보일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국제적인 기관들이 대한민국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현장의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몇 명이나 폐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년 한 100만 개가 사라지고 100만 개 정도가 새로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100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부로서는 바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모든 대책을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같이 소상공인들과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면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올해 7월에만 3,5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2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어떻게 됩니까? 실질 임금은 이제 아직 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제가 작년도에 1.4% 성장을 했고 또 그 여파가 여러 가지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처럼 높은 특히 우리가 그 2018년 이때 그 최저임금을 두 자리로 16.8%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6%인가요? 연달아 올리던 그때의 그 과도한 임금 인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인식이 정말 현장과 동떨어지게 하고 계셔서 안타까운데 지난해보다 실질 임금은 오히려 0.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간 주도,
시장 중심 정책이 성공했다며 낯 부끄러울 정도로 홍보 총공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분기 경제 폭망 지표들이 또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상반기 모든 지표가 민생 경제 파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무려 85만 명이나 급감합니다. 2022년 6월에 역대 최고 수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직접 일자리, 공공, 중공공 부문의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고용 한파는 북극 한파 수준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한 직후에 통계청은 7월 소매 판매 지수가 1.9%나 하락했다고 발표했고 기재부는 세금이 덜 거치고 있다고 발표했고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집값이 23주째 오르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의 술 먹은 주사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무작정 거부하는 이 정권을 보며 어느 국민이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인사를 보면 당연한 성적표입니다. 검증 기준이 딱 하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으니 국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장관 제청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장관 제청 기준은 당연히 그 지명되는 분이 또 임명되실 분이 물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실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을 해야죠. 어느 한 개의 요인을 가지고 100%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네, 현실적으로 많습니다.